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요. 오랜 기간의 침체기를 이겨내고 이제 스물스물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상승? 혹은 지금부터 상승? 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그때그때의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또렷이 들여다보면서 부동산 시장 현명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 접수받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797-0300번은 문자번호고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의 생각이 저는 궁금하지요. 이 네. 부동산 최근 시장에 대해서요. 네. 진짜 지금부터 점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반짝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할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멀리 일산은 반짝 상승하다 상승할 거고요. 네네네. 가라앉을 거고. 지역마다 그리고 다르죠?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 뭐 완전 회복세 이런 게 아니라 2만 세대 때문에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경제 그 여태까지 부동산 돌아가는 분위기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회복세라기보다는 2만 세대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건이 따로 있겠죠. 거의 이제 신축 물건들이라든가 수요자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역. 이런 곳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번 올라간 것들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대신에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이주 세대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일산이나 파주 뭐 이런 곳이겠죠.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찾을 그럴 곳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물건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올랐는데 지금 사죠? 그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올랐다면 내려가지 않을 만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역별로 저희가 차근차근 분석을 해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해서요? 네, 저는요, 옥수동에, 현대 아파트라고 옥수역에 있고요. 네. 저희 애를 지금 애가 하나고 이래서 전세 살면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나 아니면은 횡당역에 있는 대림이나 아니면 금호역에 다시 요새 짓고 있는 대림 아파트 그거나 네. 어떤 게 얘가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인지 또 어떤 거를 좀 선택해야지 괜찮을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네. 옥수동 쪽, 행당동 쪽 요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화선 네. 대표님 연결시켜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금호역 자제분이 이제 실입주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옥수 현대 아파트하고 행당동 아파트하고 또 어디라고 그러셨죠? 금호역에 있는 대림 아파트 요즘에 한참 짓고 있는데 그거에 13구역이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 옥수 네. 1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분 거 사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일반? 일반 분양은 6월달이라고 하고요. 예. 조합원들 거는 지금 아마 이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비싸긴 해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 자, 자, 옥수 현대 아파트. 일단은, 옥수 네. 현대 아파트 하고요. 그리고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자, 옥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1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지금 펜이
자, 지금 옥수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는 곳인데요. 이쪽 지역의 1등은요, 실제적으로 1등은 이 근처에 옥수 리버젠 아파트인 거예요. 아, 예, 네. 여기가 여기서 좀 떨어졌지만 리버젠 아파트. 예, 리버젠 아파트가 지금 1등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달려오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편한 세상. 예, 네, 지금 네. 옥수 이제 13구역이 되겠죠. 이쪽인데 옥수 현대랑 그리고 지금 이 옥수 현대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지역으로 지역 1등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리버젠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현대 아파트를 사지 않는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여기에 1등이 리버젠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현대 아파트에 대한 초이스는 약간 밀린다. 그러면 가격에 네. 주둔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남들 올라갈 때는 늦게 올라가고 남들 떨어질 때는 더 먼저 떨어지는 그런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네. 그냥 현실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기보단 실속적인 아파트 정도 뭐 요 정도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당동 네네, 대림 아파트 뭐 이런 거. 네. 예, 행당동 대림 아파트. 네. 자, 지도를 좀 보면서 네. 자, 행당동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자,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오래됐어요. 네, 좀 오래됐죠. 근데 네, 네. 행당동 대림 아파트와 같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네. 행당동 한진타운 이렇게 네. 네. 예. 자, 행당동 한진타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두 아파트가 이쪽 지역을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연식은 좀 됐긴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이 둘을 합치게 되면 6,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도 이쪽 행당동 쪽에서는 그래도 1등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네. 지금 구 아파트로 두 가지만 비교를 했을 때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옥수동 현대 아파트하고 지금 이제 행당동 대림 아파트를 비교를 할 때 행당동 대림이 초이스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네. 네네. 그런 다음에 옥수 13구역 조합원 네. 자, 조합원에 대한 분양을 받으셨을 때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안에서 조합과 어떤 그 시공사와의 어떤 그 소송이 붙게 됐을 때 네. 조합에서 지게 되면 아,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 분양자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물건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입주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분담금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4년 동안 공사를 했던 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공사한 모든 물량들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죠. 그리고 네, 도급 계약제다 보니까 이제는 조합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면 사장인 내가 조합원이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분담금이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 더 나올 수가 있다. 더군다나 또 네. 나중에 만약에 소송 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조합원분을 사지 말고 가려면 일반분을 사라. 이렇게 아. 말씀드릴게요. 골치 아프지 않게.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메모 잘 해두신 거예요? 아, 네네. 네, 아, 예, 예. 꼭 참고가 되셔서 좀 현명한 네,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네. 그러면은 저쪽 그 옥수 현대보다는 저 행당동이 그냥 편안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둘이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냥 거기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편안하게 뭐 네. 크게 오르고 내리고 옥수동도 가격을 주둔하는 곳이 아니고 리버젠한테 밀리고 대신에 네. 행당동에서는 얘가 1등이니까 차라리 네. 뱃머리를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네.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좀 더 쉽겠죠. 네네. 그냥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네. 아유, 예.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1등 지역의 아파트가 아니어서 대표님 조금 네네. 망설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옥수동 같은 경우는 네. 항상 그 1등 지역, 옥수각뿐만이 아니라 기름 가면 기름 1등, 네, 그리고 네, 네. 뭐 어디 가면 어디 1등, 1등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옥수는요, 초이스 대상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아하. 예, 그럴 거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초이스를 많이 하는 행당동이 나중에 팔 때도 쉽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네, 저렴한 네. 가격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간다면 행당동이 훨씬 더 세대수 대비
6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초이스 그래요? 대상이 훨씬 낫겠다. 네. 합쳐갖고 이 아래 위로 전부 다. 이왕이면 괜찮은 곳으로. 그 인근 지역 보셨던 분들 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요. 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반포, 반포. 미소 아파트 있죠? 네네네. 예, 거기를 갖다가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하. 여쭤봤는데요. 네, 반포 미도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포 미도 갖고 계시구나. 실제로 네네. 거주를 하세요? 아니, 거주했다가 이제 지금은 전세를 줬는데요. 전세 놓고요. 지금 가격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많이 올랐을 텐데. 예. 그쵸? 1차예요? 2차예요? 1차는 86년. 1차입니다. 1차, 네, 그렇습니다. 1차는 86년도고 2차는 8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 연한으로 봤을 때 2016년부터 가능한 게 일단은 1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냥 우리 둘만 얘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15층이다 보니까 지분이 많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지분이 많지 않으니까 재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 내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2016년이 지금 재건축 연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것이. 오른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바람이 더 붑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우리 전화하신 이분은 적당하게 더 올랐을 때 핑 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더 끝까지 가시면 내용이 조금 지금 지역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차지 않다. 진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 적은 관계로 나중에 뭐랄까요? 이제 용적률을 높이 받아가지고 무상 지분을 받았을 때 적은 관계로 나이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표용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넓어지는 거죠.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내 아파트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 무조건 바람이 쥐잉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2016년이기 때문에 바람 더 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세요. 지금 팔지 마시고. 그래요? 네. 올해는 팔지 말고. 아니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세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따로 보셔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더 기다리셔도 될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신데 그렇죠. 이게 타이밍 잡기가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제 시간 되시면요 신한선 대표님 무료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재건축 시장이 올 초부터 이제 시장이 좋아진 게 임대주택 비율 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뭐 네. 여러 가지로 다 지금 그 통합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의 중심이 안에 있어요. 물론 이제 2주구, 3주구 이쪽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 바람 타고요. 재건축 시장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바람을 타고 타다가 지금 많이 거의 한 2년 사이쯤에 한 1억 올랐어요. 근데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너무 매도하시는 부럽네요. 올해 네. 안에 팔지 말고가 아니라 적당하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게 최대 마지노선이다 할 때 휙 하고 나오시는 거죠. 이 최대 마지노선을 이거 잘 잡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고요. 다음 분 이제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서초구 방배동에 네, 대성 유니온 아파트 35평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이 용인 쪽이라서, 아하. 그쪽으로 이사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갈지 아니면 팔고 가야 되는지. 네. 잘 판단이 안 서서 네, 도움을 네. 받을까 하고요. 아우,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갖고 계시는 이제 물건이 방배동 대성 유니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한번 살펴보러 네네. 가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이 직장이세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용인에는 이제 전세나 월세 뭐 이런 걸로 가시려고 하는 거죠?
상황 봐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쪽에다가 사던가. 예, 자. 예, 아직까지 이제 이 상황을 방배동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예, 전세로 갈지 매수를 할지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배동 집을 매도하든지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용인에다가 집은 사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그렇게 하고 옆에 지금 롯데캐슬이 매가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30평대가 10억대가 좀 넘어가요. 2013년도 신식이라서. 네. 사실은 뭐 강남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강남의 뭐 역삼 레미안이라든가 2006년도, 7년도 지어진 것들이 9억대면 30평대를 사거든요. 9억, 10억이면은. 그러면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밀리기는 하는데 방배동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2013년도 그 옆으로 지나가면 장대터널이 뚫렸을 때 강남 상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유니드 아파트는 약간 나홀로잖아요. 네. 그 나홀로 아파트의 매가가 35평대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억 5천. 네. 굉장히 높습니다. 세대가 지금 41세대인데 그래요. 7억 5천. 전세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세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집이 나온 것도 없고 전세도 없고 뭐 이런 물건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좋은 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당 쪽이나 방배 이쪽은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저기 뭐죠? 그 수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장대터널 뚫렸을 때 강남 상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쪽에 매입을 해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동안은 매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속 시장이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전세를 놓으시고 네, 전세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용인은 뭐 전세나 월세로 뭐 이렇게 가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나홀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굉장히 그 상권이 좋은데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옆에 아파트 네. 큰 거 놔두고 그러니까 네. 뭐 많은 거를 올라갈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전세가에 네. 밀려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 네.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실제로 이 주택을 팔고 나서 방배동이 살 집이 없어요. 이 가격에.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 애들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옆으로 쭉 가가지고 뭐 양재나 이런 곳은 도곡이나 이런 데서는 분당에서까지 올라와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올라오는 입장이고 사당이나 이수는 저 수원에서까지 올라오는 입장인데 굴까지 뚫려버리면 강남 상권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뜰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바라보셔도 되니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전세 놓고 그다음에 용인은 절대로 저 같으면 집 안 삽니다. 네. 네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인에 계신 분들이 화내면 어떡하죠?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는 네. 일단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네네. 냉철하게 말씀 주시는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용인 계시는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신 그럼요. 거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서울로 또 올라오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용인에서 일단 거주를 하거나 뭐 직장이 있거나 거기에 삶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변에서 또 A클래스를 또 매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서울로 다시 올라오실 분들은 나중에 거기에 그 매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분들은 매입 안 하고 그냥 전세나 월세로 있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고요. 그 대표님 있죠. 네. 아까 두 번째 시청자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왜 네네.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이따가 좀 잡아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네. 이 꼭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가늠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런 거를 재건축이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죠. 재건축이 이 물건이 이제 평가액이 대략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지분가 대비 만약에 지분이 10평이다. 근데 10평에 대해서 한 130%로 용적률을 냈더니 13평이더라. 네네. 그렇죠? 그럼 13평에 대한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7억이더라. 만약에 8억이더라. 이러면 13평을 8억이나 7억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진짜 파는 사람도 13평을 7억이나 8억 주고 판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사람은 평가액을 받을 때 이보다 더 낮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미 받아먹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계산을 해봤더니 적당하게, 나의 물건이 지분이 한 20평 되는데 매매가가 한 8억이더라. 근데 옆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2억의 갭이 남아있는데 무상지분까지 했을 때 20평인데 지금 8억이면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2억이. 그러다 보면 그때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시세가 있고 내 물건에 2억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지노선들이 있는데 당장에 한 번에 알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매번 이 재건축 얘기 나오면 지분 얼마예요? 네. 그거 왜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네. 거군요. 그리고 세미나 오셔서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네, 이런 팁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것을 조금 먹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무상지분을 계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포지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당시가 가장 아파트 경기가 정말 좋을 때예요. 네, 근데 그때 네. 무상지분율이 164%가 최고치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업시행인가 낸 걸로 물론 다시 재사업시행인가를 내면서 130%를 줄었는데 164%의 무상지분입니다라고 해서 지역 부동산에서 물건을 거래를 막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이제 1년, 2년 전부터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 164%는 경기가 좋을 때고 지금은 최고치로 잡았을 때 130%일 거니까 130%에 계산하세요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 130%로 지금 바뀌었어요. 거기가. 바뀌었고 또 하나가 4년 동안 공사 짓는 동안에 110%대로 100%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 했을 때는 또 110% 계산을 들어가셔야 돼요.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전체적인 어떤 평균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인간 낸 거 그냥 숫자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20평짜리 아파트를요. 그러니까 22평 아파트를 164%를 하게 되면은 거의 30평대가 나와요. 거의. 예, 아파트가. 근데 그걸 130%로 무상지분을 하게 되면요. 20한 6, 7평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30평대 나올 줄 알고 9억에 샀는데 20몇 평대를 9억에 산 꼴인 거죠. 거기다 이게 110%가 되게 되면 오히려 20평대 주위의 시세가 7, 8억이면 프리미엄을 주고 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를 좀 대략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랑 일반인들이 지금 예, 우리 쉽지 시청자분들이랑 않아요. 표정이 똑같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이제 슬슬 아파지는 거죠. 이 계산이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숫자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네네네. 이게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오세요. 오셔서 저희 신하수 대표님께 이거요. 이렇게 내밀면 아마 계산 탁탁탁탁 해주실 겁니다. 세미나 열고 있거든요.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3월 28일 토요일, 3월 3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주 이틀간 열립니다.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인 거죠.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꼽아드리고 있어요. 2077-6393번으로 오늘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매물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박준영 소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동구 지역 매물 잠시 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천호동 들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 매물은 우리 김철분 이사께서 가지고 계세요. 자, 이사님 어느 곳입니까? 예. 개발 투자 수익률이 1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미래 가치가 투명한 지역이죠. 용산 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중구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지역의 투룸 역세권 매물 오피스텔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하나씩 열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용산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원효로로 가시죠.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올 3월에 준공이 완료됐을까요? 잠시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이 있고요.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원효로 1가 매물 저희 지금부터 한번 파볼게요. 김철민 이사님 어떤 네. 특징들 갖고 있습니까? 일단 용산은 투자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자라면 저평가된 지역, 이런 지역을 찾게 되는데요. 이 원효로 지역이 그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로 인근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원효로 쪽은 대체로 교통이 불편한 편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바로 인근에 3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현재 3룸입니다. 용산 지역의 신축 3룸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주 수요라든지 이 매물 같은 전용이 상당히 넓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향후에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도 차익도 쏠쏠히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원효로 1가. 자, 용산구 원효로 1가. 과연 이 동네는 어떤 곳일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 좀 쭉 훑어주시겠습니까? 용산구 지도를 보시면 제일 중앙이 삼각지하고 온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본 매물이 용산의 중심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거 보시면은 초, 중, 고등학교 바로 인근 지역에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부형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 있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용산의 중심 지역인 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이태원의 편의시설 그리고 좌측은 공덕 비즈벨트가 있죠. 북단으로 이동하시면은 서울역 주변에 남대문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백화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멀지만 않지만 바로 인접 지역에 용산역이 있습니다. 하단 쪽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CGV라든지 다양한 또 멀티플렉스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편리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개발 소식이잖아요. 이제 개발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한 매물의 가치는 미래가 되면 될수록 점점 높아져만 갈 겁니다. 원효로 1가 하면 아무래도 용산구 호재는 다 받아들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호재가 중점적으로 겹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한정거장이 용산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산역 같은 현재 보시면 1호선, 4호선, 중앙선, KTX, 최근에 경의선이 개통됐죠. 이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돼서 2018년 후반기에는 이 지역의 강남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남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던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바로 인접 지역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2018년부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개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쾌적성이 한층 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캠프긴 부지라고 삼각지 그 자이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 60층 건물이 실질적으로
8개 동이 올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으로 이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개발 효과를 본 매물 지역과 직선거리로 300m 거리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가 상당히 독특하니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주변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국제회의장이라든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 지역에 또 집중 배치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 지역에 도보로 가능한 지역이죠. 전자상가 내에 보시면은 호텔 부지, 최고급 호텔 부지 인접 지역에 1,800실에 가까운 고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완공 시점이 2017년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지에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국제 업무단지가 사업이 자초됐지만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이미 상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삼각지 주변의 캠프긴 부지처럼 개발될 예정지어서 그만큼 효과가 독특한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오늘의 집중적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접지에 보시는 한강변 시민공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다양한 한강변의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인데요.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지역의 이주수를 통해서 본 매물 지역 같은 계속적으로 이주수에 따른 임대가 상승할 예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본 매물이 교차로에 있습니다. 현재 문배동이라든지 신계동 이 인접지의 온유로 2가가 이미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됐다든지 개발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이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핵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공연도가 2015년 3월로 되어 있어요. 이번 달 아예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준공이 막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건물입니다. 5층 중에 5층인데요. 특히 본 매물 1층은 넓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총 5층 중 5층에 있습니다. 그 전용 면적이 실면적이 7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발코니가 또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시설은 3룸이지만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도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부 구조 면에서 상당히 인테리어가 잘 고급스럽게 됐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지 이 매물은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부분이 약간 단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도보로 한 3분 정도의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도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자,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3룸인데 2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2억 9,800만 원인데요. 실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 상당히 넓죠.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억 6,500에서 2억 7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300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월세를 원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1억 정도에 8, 9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후순위 대출로 1억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9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7.5%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보다는 미래의 투자 가치를 많이 듬뿍 받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룸 매물 저희 살펴드렸어요. 원효로 1가 매물입니다.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매물 어떤 분들에게 좀 적합한지도 살펴주시고요. 또 좀 매수하러 움직이실 때 유의할 점도 몇 가지만 챙겨주세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임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시고 가면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근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거시적으로 넓게 중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보시면 실질적 인접 지역의 개발 효과가 풍성하니 일어나게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시점에 타이밍을 맞추는 부분이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 매물이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네를 좀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강동구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강동구 천호동 다수주택입니다. 8호선 남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5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이번에도 방 3개입니다.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천호동 한번 가볼게요. 박준효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매물이고요. 자, 어떤 부분 유념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분양 가격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분양한 매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해요. 2천만 원 소액 투자로도 3룸을 매입할 수 있고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11.7%의 고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덕지구나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이주 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가자하여 꾸준히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욱 편리해지는 교통 환경인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강남 중심 지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2016년 황금라인 9호선 그리고 5호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도 더욱더 편리해지면서 많은 유도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고 일컫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천호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인근에 있는 전철역은 암사역입니다. 교통은 그 밖에도 편리한가도 궁금하고요. 편의시설까지 좀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입지적인 특징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지하철 8호선 암사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선을 이용하여 천호역에서 5호선과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이 되어 광화문, 종로 및 강남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여 올림픽대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까지 연장 발표와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근에 명일, 천호 고명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강일중학교, 성덕 여자중학교, 성덕 배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강나루 한강공원과 암사 유역 등이 위치하였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을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을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주거,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잘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매물같이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좀 살펴드릴게요. 과연 뭐가 있을까? 강동구 쪽의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좀 저평가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첨단 업무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그리고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한 단계 발전시킨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지구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단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관광,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더해 주공 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 풍부한 임대 수요와 더불어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은
도시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노후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거주 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천호동에 지어질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5월쯤이면 준공이 완료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방이 이번에도 첫 번째 매물과 똑같이 이제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3룸은 좀 희소성이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역마다 저희가 저희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일단 투자는 투룸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다르죠? 투룸, 어느 지역은 쓰리룸, 네. 어느 지역은 원룸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지역은 투룸도 좋지만 쓰리룸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건물 특징 어떻게 지어지나 좀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5월 초순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에 4층이며 전용이 7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22.38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도 굉장히 큽니다. 32제곱미터로 9.68평의 방 3개, 그리고 욕실,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LED 전등 설치,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내외 예정 시공 예정이며 특히 옥상에는 전 세대 개별 창고를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게 전 세대 개별 텃밭을 제공할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박도현 소장님의 전매 특허 또 나왔죠. 그 LED 전등. 태양열은 빠져 있어요. 또 웬일로요? 전세대 개별 창고 옥상에 있고 텃밭 있고 이거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소장님 매물 보면 공통점이 이래요. 자, 이제 건물 한번 살펴봤으니까 가격대도 체크를 해봐야죠. 이 천호동 매물 한 어느 정도 선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분양가 아주 저렴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더 몸으로 느낄 수 있고요. 전 매매가 3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9,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2천만 원으로 쓰리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월세 전환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2억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5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760만 원의 수익률 11.7%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수장님께서도요, 이 매물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 적합할지 그 부분 좀 점검해 주세요. 전략을 좀 짠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투자하시기 좋은 매물이지만 그럼요. 네. 일단은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단기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셔서 매수 나서실 때 유의할 점 꼭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몇 가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 쓰리룸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역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직접 현장 방문을 하시어 매물 입지 및 주변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봤어요.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정리하시죠. 네, 방송 보시다가요, 매물 궁금증 있으시면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세 번째 매물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중구, 서울의 중심, 황학동으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2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한 매물이고요. 올 5월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면적 41제곱미터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엔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9,4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900만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네요.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미만대. 주목해 주시죠.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사님 점검해 네. 주실까요? 중구하면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시장이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뛰어난 교통의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인접 지역의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업과 업무시설 그리고 인접 지역의 편리한 교통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 시설이 거의 7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풍부한 임대 수익, 그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권 중심권에서 2억 미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대가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전세로 활용하신다면 약 900만 원 정도 아주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매물 소개해드릴 때마다 지도에다가 그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물 위치를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보니까 동대문 근처고요. 신당동 근처고 또 왕십리 쪽도 근처인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좀 쭉 살펴드릴게요. 특징, 입지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황학동이 약간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운이 현재 입주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우측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청계천 공원이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풍물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그리고 인접지에 보시면은 주방 이런 가구 전문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 매물지역 인접지의 거의 주변 지역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급 아파트로 볼 수 있는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라든지 또 롯데캐슬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은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서 약간만 이동하시면 청구나 약수역이 있는데요. 약수역에서 환승하신다면 강남까지 5건 정거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의 접근성도 20분 이내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정거장 이동하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풍부한 유동인구의 그런 임대차 수요를 듬뿍 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뛰어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주변 지역에 보시면 다양한 이런 구상권과 신상권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외국인 수요가 이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변 지역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임대 수요 측이 굉장히 두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인근 지역에 동대문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상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만 좀 이 근처로 좀 빠져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인기가 많을 매물일 것 같은데요. 아마 동대문이라는 그 호재를 머금을 수 있는 지역일 네. 것 같아요. 점검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상권의 중심 지역이 서울에서 보시면 동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명동 100만 명, 여기 더불어서 현재 보시면 동대문 시장 주변이 거의 70만 명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 분들이 오후에 직주 근접형 이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인접 지역에 그만큼 신당동이라든지 주변 지역 항학동 주변에 직주 근접형 주거 개념으로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 하루 유동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런 수요에 말맞춰서 상권이 약 점포수가 4만여 개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적인 인원이 약 15만 명. 하루 평균 매출이 500억대 이상으로 그만큼 형성되는 상권이 가장 큰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작년 초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개관을 통해서 여기에 문화라든지 창조 도심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접 지역에 롯데 피트몰이라든지 다양한 상권이 추가적으로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 수요 내방과 더불어서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상권이 2배 이상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주변에 의료관광 특화 지역으로 인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외국인 수요가 밀물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인접 지역이 또 재개발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수라든지 청구 이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신당역 주변으로 도심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보시면 창신동이라든지 숭인동 도심 재생산업의 1순위 후보지로서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이 깨끗하니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의 가치가 한층 더 지속적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또 문화, 관광 이런 레저 테머 단지로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 관광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찾을 만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5월쯤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오피스텔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디 괜찮은 물건 없나 보셨던 분들 계속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잖아요. 좀 체크해 드릴게요. 특징들 살펴주시죠. 201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총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상단 쪽은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본 매물은 지금 3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으로 내부 옵션이 강점이라 볼 수 있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풀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저대로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의 90% 가까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꾸며놓은 거 있죠. 네. 이제 내부도 이제 조감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가격 한번 봐야죠. 아까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이 땅 지주가 예전에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현재 분양가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전세가는 현재 1억 8,500에서 1억 9천대 가까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0만 원 정도면은 안정적으로 전세를 안고 가시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가 중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구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이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1순위로 높은 지역이 지금 중구입니다.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임대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3.5% 정도 금리를 활용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순수한이 경비를 제하고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4,4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12% 이상 경비를 제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중구 지역의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군요. 네. 이런 것들도, 소소한 팁들도 잘 챙겨가야 수익형 부동산 투자했을 때 좀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몇 가지만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들 좀 생각을 해두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오피스텔이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저렴한 금매를 침해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 연말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가 종료가 됩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부담이 전혀 없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 부분도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있는 오피스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매물 살펴드렸어요. 방송 이후에도요. 2077-6393번입니다. 여기로 전화주시면 오늘 살펴드린 매물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